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으로 방문했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외국인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분들보다. 들어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후로 약 20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전쟁기념관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지만 제가 느낀 전쟁기념관은 단순히 6.25 전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큼지막한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해둔 듯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선생님의 증언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전국들의 전사자의 이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건의 현장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한강철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쟁 초기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남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급하게 폭발을 시킨 다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피난민이 다리를 건너지 못한 채 강 북쪽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전 초기 남하를 늦추는 데 큰 공을 세운 전투가 벌어졌던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는 춘천대교입니다. 현재는 평화롭고 고요한 이 춘천은 개전 초기 북한군의 진군을 지연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춘천지구의 전적비와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우두산 충렬탑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전투 전적지가 따로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뭐 우두산도 마찬가지고 이 춘천 전투 자체가 이제 개전 초기에 어떻게 보면 국군의 첫 대승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렬탑 한번 보러 왔습니다. 여기 올라오고 나니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도 심어져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국군의 첫 승리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춘천 전투 지역이기는 한데, 사실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서울이 함락되면서 정말 순식간에 낙동강 방어선 쪽까지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춘천을 한번 방문을 해봤고 바로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었던 경북 지역으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낙동강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고 고요한 낙동강은 6.25 전쟁 역사상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는데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아주 중요한 강이며 이 강의 전투들을 발판으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동강 방어선의 가장 유명한 전투였던 다부동 전투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부동 전적기념관으로 왔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있는 전적기념관 먼저 보고 또 전투지가 일어났던 장소를 가보겠습니다. 저쪽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라네요. 다부동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셨던 백선엽 장군의 동상도 있습니다.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승만 대통령도 있네요. 이번에도 저는 다부동 전투에 대한 작은 기념관을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이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낙동강 방어선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인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다부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저 산이 유학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학산이 병풍처럼 생겨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대구까지 바로 뚫리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지들이 있는데 이 고지의 모습들을 한번 또 드론 촬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저기에 있는 산이 그 유학산인데 이 드론을 띄워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에서 보고 들었던 대로 유학산은 마치 거대한 돌로 벽을 만든 성곽 같은 모습의 산이었습니다. 맨몸으로도 오르기 힘든 이 산을 통해 북한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는데 이 자리에 벽을 세워준 산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낙동강 방어선의 다른 전투인 영천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이동을 할 텐데요. 영천전투는 단순히 방어 성공이 아닌 국군에게 반격의 씨앗을 발화시켜준 전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천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장소는 국립연천호국원입니다. 수많은 6.25 참전용사분들이 안치된 장소이기에 가장 먼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천호국기념관을 방문하여 전투의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기념관들은 전투의 기록에 집중된 느낌이었다면 이곳 영천호국기념관은 전투뿐만 아니라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에 관련된 전시물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천전투가 일어난 산을 둘러본 뒤 다음 장소인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2023년 12월 달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기념관이라서 여기는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또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월미도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유수호의 탑의 방향이 인천 앞바다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서쪽 해안을 외세로부터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이 기념관 안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상륙작전 당시의 모습을 거대한 모형으로 구현하여 당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보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느낀 점은 정말 그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것만 압축해서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압축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여기를 한번 살펴보고 인천 상륙작전의 이제 상륙 지점이었던 월미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전쟁의 판세를 뒤집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된 월미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옛날에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미도 앞바다도 다른 격전지와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미도의 모습은 시민들의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의 막바지, 고지전이 벌어졌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인 백마고지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백마고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전사하신 분들의 성함과 뭐 이런 기념비 같은 게 있네요. 뭐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위령탑이겠죠. 아무래도 이 위령탑이 있고, 저는 이제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실제 백마고지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마고지 저는 실제로 보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해설사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말인데. 근데 해설사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그 백마고지 쪽 실제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저희 군사시설이 한 몇 개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제 눈에도. 근데 그게 이제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이제 백마고지는 막바지에 정말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던 전쟁 막바지의 격전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계시던 해설사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앞에 무슨 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모래로 쌓아 올린. 이제 그게 바로 민통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통선 이상은 일반인들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의 6.25 전쟁 루트를
따라서 한번 여행해보는 과정은 끝이 나게 되었고요. 여튼 이번 영상 이제 전쟁 루트를 따라서 이동해보는